적극적으로 노출시키며 진실을 뒤덮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켜볼수록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은 수많은 위법 행위에 쌓은 TF의 연구관의 졸속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라가 얼마나 골맞는지 깨달았던 순간, 그 개몽된 순간은 첫 번째 4차 변론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헌재에서 증언, 5차 변론에서 여인영 수방사령관의 체포조 지시에 대한 증언, 홍장원 국정원 제1처장 체포 명단에 대한 메모, 6차 변론에서 곽정근 특정사령관의 헌재에서 증언, 8차 변론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 이 모든 증언들이 언론에서 했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들을, 언론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며 개몽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확인된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들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까? 현생에 바쁜 직장인 일반인들인 제 친구들은 퇴근하면 7시, 밥 먹고 청소하면 9시, 운동하면 10시, 씻고 오면 11시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짓 뉴스들을 쏟아내는 언론을 처벌할 법이 없냐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상자는 가정집의 TV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레거시 언론들입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쯤 되는 정부기관인 USAID에서 트럼프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USAID가 전 세계, 잘 들으십시오, USAID가 전 세계 400여 개의 좌파 언론사에 대하여 수백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을 지원한 사실, 미국 좌파 언론사인 폴리티코에는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12억 원을 지불한 사실, 그 외에도 트랜스젠더 콘서트, 콘돔 지원 사업, 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으로 약 1,0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직접 미국의 역사는 2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세가 넘는 투표인 수들이 대거 등록되었으며 200살부터 209살까지 879명, 210살부터 219세까지 866명, 229세 사이에는 1039명이, 그리고 360세인 1명이 등록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 선거는 팩트입니다. 토론의 영역이 아닌 검증의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기각 은폐, 불법 구속, 불법 납치, 국회 위증 등 불법 행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묵인한 서부지법, 불법 선거 증명을 힘으로 찍어내는 선관위원장 대법관들, 북한 지령문을 따르는 민노총, 6.25 유엔 참전 용사들을 사유하지 못해 청년아 6.25 유엔 참전 용사들을 사유하지 못해 죽은 자로 모욕한 문영배. 6.25는 열받아. 6.25는 미국이 일으키고 민중을 학살했다는 인민노련의 수장 마은혁, 헌법학 권위자 허영 교수님도 지적한 10가지 위법 행위 내란으로 엮겠다며 양심 선언을 강요한 박선원, 김병주, 선관위의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민주당, 권한대행을 패싱하고 와중에 시진핑을 만들어간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이를 돕는 공산당 로펌 LKB, 그리고 마지막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도한 CCP, 이 모든 이들을 끝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응징하라 CCP. 뒤에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사자로 자원을 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